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 노인회는 저희 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친정 식구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같이 하게 되니까 마음 뿌듯하고 반갑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우리 노인회 가족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 우리 성과 있고 그리고 또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노인은 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현재고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 남다른 지혜, 이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힘, 저희 그 시정에 보탬을 주십시오. 저희가 잘 보시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합을 위하고 그리고 또 좋은 지혜 많이 나누셔서 우리 제천 노인복지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낭비적인 어떤 복지보다는 생산적인 복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제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한테 복지가 가도록 그런 공평한 그런 그 복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식사 도우미 완전 좋은 일자리죠. 그거 매폭적으로 누리고 싶고 무료 점심 노인회관 경로당 무료 점심 꼭 한번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전담병원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직원들은 다른 일정을 얘기하면서 특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저한테 건의가 있었는데 다른 일정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이제 취임한 지 4개월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간의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앞으로 갈 길을 찾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 특강 자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겸손하고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시장 뭐 이런 관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생활로서 이제 어떤 커리어를 마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시골에 우리 고향에 내려와 보니까 우리 고향이 말하자면 쭈그러드는 모습, 뭔가 쇠퇴하는 모습 이러한 것이 토백이 김창규한테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지금 안 들려? 소리를 꽉꽉 찔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어떻게 기여할 바가 없겠는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저를 아시는 서울의 우리 향후의 간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역에서도 여러 선배 동료분들이 저에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됐고 이제 승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첫째는 관공서를 갔을 때 좀 친절할 수 없나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 미국의 공직생활 시작하면서 미국의 연수를 직무 연수를 2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소련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국내에 그 주어지는 봉급은 제가 다 저 어머니 계좌로다가 다 넣고 그리고 그 수당 연수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 정도, $1,000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했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당신 위치라면 그 동사무소, 미국의 동사무소 같은 데 찾아가면 저희 그 조그만 애기가 있었습니다. 그 애한테 지금도 육아수당, 분유 제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도 이제 제가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겠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맞은 사람이 흑인 아주 비대하기가 아마 한 120kg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에다 앉지도 못할 정도로 이 살이 비대하신 분이 흑인 여자분이 저를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우리처럼 호들갑을 떨고 백화점식으로다가 인사를 반기거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품위 있게 오신 민원인들을 맞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호들갑 떨지 마라. 품위 있게 하되 이렇게 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고 따뜻하게 마주 앉아서 그 문제가 뭔지 민원인 입장에서 천천히 듣고 해결책을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제천에 제가 이제 민간인 때 동사무소 가보면은 저조차도 긴장해요. 조금 잘못하면은 막 나무라고 또 이렇게 냉대를 하고 냉대 받지 않기 위해서 제 자신이 좀 긴장이 된다. 근데 우리 노인분들 갔을 때 과연 저조차도 그러니까 오죽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갔을 때 조금 더 성과적으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 이 중앙 부서에서 근무한 저는 이제 외교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근무해 보면은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관의 입장에서 관료주의적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래가지고는 제천 발전이 있겠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제천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원인을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제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그럼 공무원은 시민들한테 당연히 친절해야 되고, 시민들은 어떻게 잘 살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가장 중심적인 고민거리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우리 제천에 지금 골프장이 1.5개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변에 여주나 이천이나 원주, 충주 같은 경우에 관내에 10개 이상, 10몇 개 골프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야말로 수질 규제라든가 그런 것이 제천보다는 워낙 더 강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이 1.5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주민들 소득을 올리는데 그만큼 열중하지 않았다 하는 것 상징적인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적으로 우리 그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행정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이 의문,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천 사방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적당히 하고 약간 깨끗이 못한 모습들. 저는 제 시정 철학에 보면은 기본이 튼튼한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해서,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바로 잡고 정화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제천을 좀 예의 바른 고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먹은 분들이나 나이가 없으신 분들한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의병의 도시로서, 지금 뭐 의병이라는 게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르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현대 의병의 기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했는데,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가장 기본되는 잣대는 역시 예의 바른가 아닌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의라는 건 결국은 남에 대한 배려죠. 선진국에 가보면은 역시 상대방의 인격, 존엄에 대한 존중, 이것이 밑바탕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이, 토대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거나 또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민주주의는 죽어닿게도 안 됩니다. 서로 상대방의 결점이나 찾고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결여되고, 그랬을 때 민주주의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민주주의야말로 예의하고 정의를 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잘 살게 하는 것. 역시 쌀독에서 모든 게, 제가 칼 막스는 아닙니다만은 역시 막스의 모든 것은 경제적인 기본 구조에서, 하위 구조에서 나온다는 통찰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배가 고프고 돈이 없는데 거기에서 혼란은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제천 경제 살려서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증가 꼭 단 몇 명이라도 증가하는 추세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약속합니다. 제가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뤄야 될 그러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사생 문제가 걸린 그러한 주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성취를 해야 우리 제천 경제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투자 1조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조, 임기 중에 3조 원은 유치를 해야 제천 경제 살릴 수 있다고 제 분석으로는, 저는 서울의 한국은행 전문가들이나 또 경제부처 전문가들 이제 친분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3조 원 투자 유치는 해야 된다. 그리고 시내 관광객, 체류 관광객 5천 명 분명 확보를 하면은 제천 경제는 따뜻해질 수 있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문을 제가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거 기간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3조 원 투자 유치한다고 했을 때 그 상대방 후보는 꿈 같은 얘기라고 하면서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믿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꾸어가고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그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유익한 어떤 성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 공장 유치, 그래서 산단만 그냥 산업단지만 확충하려고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 어느새 3조 원을 산업단지만 제한해서 투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3조 원을 어떻게 채웁니까?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도 생각했던 게 우리가 그 관광 개발 쪽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없겠는가? 우리 제천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장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 개발을 해서 관광 쪽에서 우리가 투자를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게 제천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개발, 그래서 수상 레저, 거기에 리조트라거나 또 각종 수상 레저, 또 골프장,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첨단 분야, 첨단 산업 분야,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 수소 발전 이런 쪽에 투자는 규모가 한두 푼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산단의 산업단지의 공장 유치하는 게 얼마든지 이 3조 원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지금 그동안 4개월 반이 지났습니다만 한 2,500억 정도가 이제 지금 투자가 완전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곧 그 MOU 맺어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쪽 분야에 지금 얼개를 투자 유치를 위한 기초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3조 원 분명히 제가 투자 유치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00명 체류관광객 유치, 그거야말로 참 확보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우리가 자체 그 지역 수요만 가지고는 우리 제천 경제, 특히 중앙시장, 내도시장, 동문시장, 그 구도시 경제를 살리는 데는 어림도 없습니다. 또 3조 원 투자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외부 수요를 우리가 들여와야 되는데, 거기 결국은 이제 5,000명 체류관광객 유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포츠 마케팅, 그래서 내년도에 72개의 그 전국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루에 1,200명, 1,500명까지도 그 체류관광객을 1년 내내 하루 평균 한 1,500명 가까이 그 체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러브 투어라는 거, 그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만 몇천 명이 왔습니다만 한 10만 명까지 그 러브 투어 관광객을 유치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파크 골프를 통해서
천명을 유치하겠다 해서 파크골프장 지금 열 몇 개 코스를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 검토를 지금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본격적인 관광 개발을 통해서 이 외부 관광객 끌어들이고 하게 되면은 5,000명 제주 관광 위치는 결코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점이 우리가 행정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결국 볼거리만 마련하면은 외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과연 그러느냐? 와가지고 먹을 데가 없고 잘 데가 준비가 안 되니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관광객을 오셔가지고 만족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한 관광업 협회하고 이제 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만 제천의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오냐면 먹을 데가 버스 가지고 오면 될 데도 별로 없고 먹을 데도 없고 또 잘 데도 없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못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식당가를 음식을 치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버스를 풀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버스 10대가 왔다면 5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식당 인프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20%가 내게 체류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숙박 시설 이런 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고장에서 소비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생태계를 준비하는 것. 그냥 축제 많이 하고 볼거리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천에 실효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먹을 데가 없고 잘 데가 없으니까 단양으로 가는 겁니다. 볼거리가 적어서 단양으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먹거리, 잘거리, 또 구매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단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 현실을 깨달아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내는 거야말로 우리 행정에 또 우리 선배,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통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자가 왔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저는 지금 서서히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신속법과나 우리 민원 지적과 이런 데가 조금씩은 변화를 한다는데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성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시행령을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제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런 공무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간 정신적인 부분 또 예의, 우리 전통 이쪽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인회가 앞장서서 리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저쪽에 지금 국민은행의 뒷골목에 지금 불이 화재가 발생했다 해서 제가 여전하면서도 자꾸 그쪽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너무 오래 지체하면 또 예의가 아닌 것도 같고
저는 것은 화제 현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오늘 성과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하를 안해주신 장교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